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찾아뵙는 서종욱의 법대로 5월 9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 걸 느낍니다. 특히 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이 보수들이 앵그리 보수가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다시피. 왜 앵그리, 왜 화가 났느냐. 이재명이 화를 돋궜죠. 완전히 부활을 돋궜습니다. 바로 공소취소.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특검. 그러니까 조작 그 기소 몰이 특검, 이 특검을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이 홍익표를 내세워가지고 이게 너무 역풍이 세게 보니까 홍익표를 내세워가지고 이거 뭐 속도 조절론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된 새로 두 번째 된 한병도가 사실상 선거 이후로 밀어놨어요. 밀어놨는데 이거 도망가는 겁니다. 선거 끝나면은 다시 또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을 할 테고 사실상 이재명이 이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중간중간에 마닐라에서 베트남에서 계속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뭐 조작 증거 조작은 살인죄보다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홍익표를 내세워서 원래는 청와대에는 입장이 없다고 했다가 홍익표를 내세워서 속도 조절론을 했지만은 이 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무슨 뭐 공수처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선 방금 들어온 뉴스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거 기간 동안 이것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우파 진영에서. 그런데 이거를 선거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자,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TF,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조금 전에 이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시키기로 했고 그 태스크포스는 다음 주 초에 아마 구성이 될 건데 선대위 안에 둔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태스크포스 발족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선거의 최대 이슈입니다. 아, 그렇죠. 이제 최대 이슈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중도층의 표를 뭐 한 20%나 뺏어올 수 있는 엄청난 게 그 이슈다. 예, 예. 우리로서는 이게 대호재고요. 예. 저 좌파들에게 대악재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공세의 고삐를 예. 끝까지 늦추면 안 돼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공소취소 대응하는 예. TF를 만들고 예. 뭐 필요하다면 이게 그 장동희 대표가 겸직해도 돼요. 아, 겸직. 그렇지. 판사. 예, 예, 예. 잘 싸우고 있잖아요. 예. 요즘 이게 장동혁 입이 독해졌습니다. 아, 저 독해지고 세지고 아주 핵심을 찔러요. 예. 예. 아니 뭐 범죄자 이재명 예. 그건 여기 교수 안 가는 거 외에는 이게 딴게 생각이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외교 안보도 다 팽개치고 교도소 안 갈 생각만 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중요한 TF는 예. 대표가 이제 겸직해도 좋고 아니면 이게 대표급 나경원 의원 아, 나경원 의원 이분이 법사위에서 잘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투쟁력 대단하죠. 예. 원내대표도 있고 예. 나경원 의원이 그 TF 팀장 예. 하면 이게 뭐 최고 책임자다. 예.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장동훈 대표가 그 겸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동훈 대표가 최근 들어서 저 원격 자격도 많이 하고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예. 현장을 가고 그 전에는 뭐 서울에 오세훈은 뭐 거기 발자식이 안 갔지만은 이 경기도도 가고 지금 대구, 부산도 다 가고 하는 상황이니까 좀 역할 분담 차원에서 나경원 의원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느 쪽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걸 이제 따지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TF가 출범을 하면은 공격 타깃이 이재명이 돼야 되겠죠. 이재명이 이게 본인이 전부 다 기획을 하고 그 이건태 저는 엄밀히 지시를 했다고 봐요. 이건태가 1월 달부터 무슨 뭐 공소취소 모임 만들고 막 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오늘도 이재명이가요. 예. 오늘도 이 글 올린 게 자기가 3번 살해당할 뻔했대. 3번. 그게 이제 그 조작 기소로 해서 사법살인. 아, 사법살인. 지금도 이 계속 얘기해 조작 기소, 사법살인. 그리고 이제 그 테러범에서 거기 살인 있잖아요. 그때 부산 가덕도. 예, 가덕도. 그다음에 이 언론인들 가짜뉴스 명예살인. 이걸 이렇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그러니까 그것도 조작 기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권익위에 그때 정성윤 부위원장 교육감 놓던 이분이 뭐 헬기 있잖아요. 특혜. 이걸 이렇게 권익위에서 조작했다면서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그걸 또 자기가 이제 그 3번이나 세 번이나 그 살해당할 뻔한 거 국민이 지켜줬다. 그래서 남은 목숨은 국민이 바치겠다. 오늘도 그랬거든요. 이거 보면 이게 지금 계속 조작 기소다.
이렇게 이재명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그 재판 중단할 때는 쓸데없는 법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중단된 거 아니냐. 예. 저 반대했잖아. 근데 이번에 뭘 했어요? 예. 내용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 아닌 것이 어제도 제가 여론조사 말씀드렸지만은 공소취소 특검 만들면 안 된다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용이 공감대를 얻으면 빨리 해라고. 아, 그렇지. 빨리 하면 해야지. 되지. 왜 그걸 미루냐고. 왜 선거 뒤로 미뤄? 아니 내용이 공감대를 이루면 빨리 통과시켜야지. 아, 그러면 선거 유리하지. 공감대를 그러니까요. 이뤘으면. 그러니까. 그런데 시기나 절차는 되게 미뤘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이게 안 맞는 이야기고 하여튼 이거는 뭐 이재명이가 옛날에 재판 중단하고 비교해 보면 네. 공소시효는 이재명이가 주당이 맞고요. 그렇죠. 이걸 한마디로 그 사법 내란이라는 말이에요. 사법 내란. 예. 자 수계가 이재명이야. 수계 이재명이죠. 중요인무 내란. 종사자가 중요인무 제가 종사자. 보기에는 정청래, 정청래, 서영교, 예. 그다음에 이건태입니다. 서영교, 이건태. 이런 예. 게 중요인무 종사자예요. 예, 예, 예. 저는 정청래는 저 내란 그 사법 내란 방조범 정도로 봤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별로 해주기 싫은데 그 지금 안 해주면은 8월달 전당대회에서 친명 쪽 개딸이 표를 안 찍어줄까봐 하는 그런 거라서 방조범으로 봤는데 어쨌든 뭐 방조하면서 아니 한덕수도 예. 개업 못 막은 죄로 이게 중요인무로 지금 아, 이번에 예, 깎기가 예, 15년 그렇네. 받았어요. 그렇네. 예. 한덕수도 개업 예. 못 막은 죄. 예, 예, 그럼 예. 정청래도 이게 공수처 막아야지. 그렇죠. 사법 내란을 사법 막아야지. 내란을 못 막았는데. 동조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중요인무 중요임무 종사제. 중요인무죠. 예, 징역 23년짜리. 시험 15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 그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검찰이 15년 했잖아요. 예. 그거를 그 이진관 판사가 23년을 하고 고법원 그 내란 전담이잖아. 소위 말하는 내란 전담. 거기서는 또 다시 15년을 깎고 이게 8년이 지금 그 한덕수 전 총리 그 연세가 77세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23년 했을 때 딱 100세까지거든. 이게 그 사법적으로 국민들이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짧게 왜 그런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어떻게 제가- 8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 고무줄이죠. 예, 아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그 20 올려친 거는 너무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했지. 이게 구형대로 한 어. 건데 이거 뭐 저는 어차피 이 권력 싸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 바로 이게 그냥 풀이 나는 거 가지패고로 예, 예. 정권을 못 찾으면 이게 예. 고생하는 건데 예. 결국은 이게 뭐 끝까지 사는 경우는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대법원이 또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그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마 제가 보기에 대법원에서는 한덕수를 일단 이게 김용처럼 예. 보석을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6개월 이내 결론 못 내린다고. 예, 예. 윤석열 결론을 대통령 못 다 내리니까.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한테 다 합치진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 사건은 진도가 좀 늦어. 그러니까 한덕수를 보석해주고 윤 대통령 올라오면 이게 모든 사건을 모아. 이상민이나. 예, 예.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딱 정리할 거라고. 예. 무죄다. 아니다. 딱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대법원에서는 이게 김용처럼 아마 보석 6개월 만기 보석 놓을 예. 겁니다. 그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끌 거고,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법원에서는 진짜 비상겸이 내란은 아니다. 이게 이제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외신기자 클럽 그 간담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탄핵에 대해서, 그 내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탄핵에 대해서 비상겸이 잘못됐다고 해도 그것을 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었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 이야기가 났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 현장 활동도 많이 하고 메시지도 아주 간결하게 잘 던지고 있는데 자,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돌아가면 공소 취소 이 특권 가지고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공소장 찢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특검을 임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공소장 찢어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 그 법률가이신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공소취소 특검법 한마디로 하면 뭘로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찢어버리는 거하고 이게 비유는 맞아요. 일단 임시적으로 빼니까. 근데 옛날에 그 남한산성에 보면요. 그게 척화파하고 주화파 최명길이하고 뭐 그렇죠. 김상은 예, 예. 한 명 한 부분 썼다가 최명길 써. 예. 김상은이가 찢어버려. 또 이게 최명길이랑 또 쓴다고. 예. 또 찢어. 계속 싸워. 예. 아니 지금 찢어도요. 예. 나중에 뭐 다시 공장 써가지고 출력하면 돼요. A4지로. 그렇지. 임시로 찢는 거지. 예, 이게 예, 영원히 예. 찢는 건 예, 아니잖아. 예, 예. 얼마든지 예. 새로운 증거로 예. 재공소 취소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공소 취소 특검법은 예.
아무 시력도 없는 예, 예. 오히려 이게 엄청난 게 마이너스다. 예. 백해무익하다. 백해무익한 예. 왜? 특검법이다. 다시 공소 제기할 거예요. 권력이 바뀌면. 다시 할 수 있고. 근데 예. 지금 여론만 나빠지잖아. 그렇죠. 이게 무슨 실익이 있어? 최악의 악수입니다. 최악 약수를 지금 두고 백해무익이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막 그 안달을 하는 것은 어쨌든 8월 달 지나서 정청래가 다시 당권을 잡으면은 이게 정청래가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죠. 이 시점에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지방선거 때 안 해도 6월, 7월 달에는 할 거 아니에요. 8월 달까지 전당대회 전까지. 그 전당대회 전에 해야지 정청래가 도와줘요. 왜냐하면은 개딸들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명 개딸들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그건 단순히 이재명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의 공범들도 공소가 취소가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1심 차원에 있는 그 대북송금 공소 취소되면은 이하영도 재판이 없어져 버리고 또 법인카드 하면은 배소연도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대장동 공소 취소하면은 정진상도 없어져 버린다. 그게 가능합니까? 공소 취소를 하면은 그 이재명에 대한 그 공소만 취소하는 것이지 공범들까지 다 취소하게 되나요? 아니 사람에 따르게 다 판단하는데 피고인 따라 예, 예. 피고인 중에 공소취하고 오늘 홍준표가 잘 이야기했던데 진범이 잡혔다. 예. 또는 이게 뭐 그렇죠. 결정적으로 그럴 때죠. 무죄 증거가 새로 나왔다든지 예, 사람별로 판단이 맞는데 아마 이게 그 대북 송금 요거는요. 요거는 이화영이는 저번에 그 7년 8개월 있잖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게 그거하고 있죠. 똑같은 범죄를 해가지고 이미 공소 그건 없으면 해서버렸어요. 그거는 그거하고 똑같다고. 예. 똑같은 범죄라는 거야. 예. 그거는 이화영이 이미 치유된 거하고 똑같아요. 이미 결론 내려버렸다니까. 예. 그 옛날에 처벌받은 거하고 예. 상상적 경험 똑같은 범죄다. 예. 이렇게 해버리고 지금 이제 김성태 회장이 준 사람이 문제잖아요. 준 사람에게 처벌받은 적이 없으니까 예. 아마 김성태 회장 그렇게 취소 안 하고 이재명이 하면 이게 뭐 문제는 되지만 예. 그러나 게 이제 김성태하고 이화영이 문제니까 이화영이는 이미 옛날 그렇지. 처벌받은 걸로 김성태와 이하영이 공소권 문제지. 없음이고 예. 그다음에 김성태만 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재명이는 뭐 보고 받았다는 게 이게 이제 연어의 예. 해유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이재명만 취소하고 예. 김성태 두는 거죠. 예. 이렇게 아마 갈 수 있고요. 대장동도 그래. 정진상이 안 되는 게 천화동에 1호 428억이 가 있잖아요. 예. 이재명은 그건 없잖아. 거기 배임 부분이 조작된 거다. 뭐 이래가지고 이재명만 취하고 정진상이 그 두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충분히 사람별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별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재명만 쏙 빼넣을 수가 있는 거네 지금. 그렇죠. 이재명만 쏙 빼놓는다. 그래서 이재명 쏙 빼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네. 그 대북 성공을 보고했다. 이것을 그 진술을 다시 잘못 진술한 거다. 그래서 연어회 뭐 술 한 잔 먹고 그때 잘못 진술했다. 이것을 이제 자기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내세워야 되니까 지금 박상용 검사를 또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박상용 검사 무슨 조사한다고 서울 고검에 TF 만들었잖아요. 예. TF 만들어 가지고 이 뭐 연애 술 파티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국정조사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 청문회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나이 60 다 돼가는 사람한테 그 먹는 거 좀 이야기하지 마라. 속된 표현을 하면은 정말 쪽팔린다, 민망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거기 이제 술을 사갔던 이사도 전부 다 그 부인을 하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이 연회 술 파티 있었다 결론을 내버렸어요. 결론을 냈는데 이게 검사 두 사람이 그때 서울고검에 테이프 만들 때 구자현이었죠. 구자현이었고 그 구자현이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가니까는 거기에 그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한 사람이 정용환입니다. 예. 바로 대장동 1기 그때 예, 거짓말 했던 사람. 예. 1기에 이재명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다 거짓말 했던 그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이거 그대로 짜고 치는 거고 이거를 결국은 이재명 공수 취소를 하기 위해서 서울고검이 동원된 그 흔적이잖아요. 이거는. 야, 이거는 이게 그 고검에서 이제 그 연어에 네. 해유가 있었다고 이제 결론 내렸잖아요. 예. 그 징계도 이게 원료를 할 텐데 예. 이거야말로 그 제가 증거라고 제시한 4개를 보니까 예. 삶은 연어가 앙천대소 할 일이야. 연어가 앙천대소를 해. 저도 연어 좋아하거든요. 예. 이 삶은 죽은 연어가 이게 하늘 보고 깔깔 웃는 북한식 표현한 게 앙천대소라거든요. 삶은 연애가 앙천대소를 할 일이다. 자, 첫째 그 증거가 뭐냐면 이게 그 이화영이가 술 네. 마셨다는 게 들었다는 그 재소자 재소자. 증언이야. 네.
이거야말로 전문 증거잖아. 직접 본 게 아니고. 그렇지. 이화영이한테 들었다는 그것도 교도소는 좀 사기꾼들만 득실득실한데 그렇지. 이화영이한테 들었다는 예. 실제 그 교도관의 녹취나 이런 데 보면 없거든요. 없죠. 근데 그 같은 범죄자 들었다는 이야기. 감방에서 들었다 이게 이거지. 전문 증거야. 그러면 이하영이 내가 이제 거짓말 하려고 막 작정을 하고 이제 감방에 같이 있는 사람한테 나 술 먹었어.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들었다는 그것도 이야기. 그때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의 독방 쓰기 때문에 누가 내 독방 쓰는데 누가 옆에 있냐고. 그 말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명 골라낸 거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쌍방울의 박 이사가 예. 대기를 하면서 항상 그 끝까지 뭐 방용체장이나 늦게 조사하면 예. 밖에 대기하더라고. 예. 그게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마시려고 소주. 뭐 괴로워서 마쳤다. 그게 법인카드 아니 법인카드로 그 술을 한두 병 샀다 해서 예. 이게 검찰에 들어갔다는 증거 어디 있냐고. 저 증거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안 맞아. 걸어간 데가 5분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다 해서 24분 안에 뭐 다 해치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증거는 그런 건 관련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카드를 샀다 해서 그게 직접 증거가 아니잖아. 예. 관련성이 없는 예. 말도 안 되는 게 그 증거. 예. 그 옆방의 재소자. 예. 그다음에 그 버카. 제일 웃기는 게요. 예. 이화영의 거짓말 탐지기.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는 그 법원에서 인정 안 하잖아요. 증거 능력이 없는 건데 이화영이 그 조사를 제대로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박상용은 한번 조사해 보지. 예. 박상용이 거짓 너무 몰라도 예. 이화영이 보고 진실로 놓았다고. 야, 그리고 이 좌파들은 확신법 계속하면 이게 제대로 검사 안 합니다. 예. 대충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래. 이화영이 거짓말 탐지기 하니까 이화영이는 거짓말하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이게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예. 도대체 뭘 가지고 이게 했다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박상용 검사를 한 번도 안 불렀대요. 그럼요. 서울고검에서 아니 그 핵심적인 인물을 한 번도 내가 좀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부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 부르면 이제 자기들 계획이 좀 엉클어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계속 이제 이 빌드업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것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무조건 한다라. 무조건 이제 이재명 공천 취소한다. 그 특검 띄운다. 그것에 대비해가지고 뭐 고검 TF에서 이 연어 파티, 술 파티가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제 이제 박상용 검사가 이제 타깃이 된 거잖아요. 네. 뭐 징계한다고 하니까는 어제 그젠가 그때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를 했던 그때 수원지검장 동기라고 하셨나요? 예, 28기 맞아요. 예, 그 동기하고 그다음에 부장 검사하고 이렇게 그 세 명이 공동 입장문을 내 가지고 이 박상용 검사는 당시 이제 그 주임 검사인데 이거 할 게 아니고 부장 홍성우 지검장. 네, 그렇죠. 만약에 책임이 있으면은 지검장이 지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 뭐 정치적으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다시 이제 그 업무 사격을 하고 나섰던데. 그렇죠. 이거는 이게 그 검찰은 뭐 다 이게 피라미드형의 상명하복 조직이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제 검사 통일체 원칙 이런 게 문구가 있었는데 네. 문구는 없어도 이게 그 상명하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검사장까지 결재를 받죠. 그렇죠. 올해 검사장이 대검에까지 보고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실무예요. 원래 이제 군대로 치면 한 중대장쯤 될 거야. 네. 로마로 치면 이게 백인대장, 이게 부부장 검사거든요. 밑에 이제 그 평검사 있고 네. 부장 검사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실제 중요한 사람 직접 조사하는. 뭐 이재명이 오면 조사하는 게 다 부부장 검사예요. 그렇죠. 부장은 안 해. 부장은 차 한잔 마시고 한잔 옆에서 마시고.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평검사가 하기에는 더 부담스럽지. 그게 박상용 역할이에요. 딱그 근데 직에 다 가 보고 있었네.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박상용 혼자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겠네. 부단위로 움직이거든. 예. 부장도 있잖아. 그때 김영남 부대가 부장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예. 부장도 있고 더군다나 이게 중요한 사건 차장도 있고 예. 그다음에 검사장이 있잖아. 검사장이 있죠. 그리고 대검에 보고한다니까. 예. 결국에 그 대검에 하는 거예요. 이원석이가. 그렇죠. 어떻게 그걸 이 큰 사건 어떻게 혼자 해요? 그럼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박상현 혼자서 고생 탄압받는 게 너무 이게 애처롭더라고요. 근데 박상용 검사는 또 최근에 오늘 그 보도가 된 게 이런 보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기억하실 텐데 그 전에 이재명 쪽에서 박상용 검사를 이제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는 탄핵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없으니까는 말도 안 되는 과거에 이 검찰청에서 또 술 파티, 검사들끼리 술을 먹고 30몇 명이 술을 먹고 박상용 검사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
대변을 뭐 벽에 발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성윤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 탄핵 거리 만들려고 그 다음에 서영교가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최강욱이 퍼뜨리고 이 유튜브 하는 좌파 유튜브가 이거 퍼뜨리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박상용 검사가 손배소를 제기를 했어요. 예. 근데 손배소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성소를 했습니다. 예. 일부 성소를 해서 그 유튜브 김용민, 강성범 그 코미디언이죠 이 사람. 그리고 강미정 전 조국당 대변인. 그 성추행 당한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처남댁이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배상하도록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하고 서영교는 빠졌어요. 현역 의원 이건 불체포 특권 아니 저기 그 면책 특권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판사가 예.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일단 최강욱이는 뭐 온 데 다 걸려가지고 예. 최강욱하고 다 걸린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예. 일단 이게 그 최강욱은 1천만 원 공동 배상. 예. 예. 그러니까 근데 2019년 1월달에 울산지검에 30명이 예. 특수활동비로 술 먹고 그러고 근데 뭐 화장실이나 벽에 예. 뭐 대변을 이렇게 발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윤이 그 루머. 그게요. 저는 이게 과연 면책 특권에 적용되는 행위냐?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거든요.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예. 국회 외에서 책임 안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과연 직무상 행한 발언이냐?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은 뭐 국회 안에서는 지 맘대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온갖 의혹을 그때 김의겸 때도 그 아무 논란이. 관계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 그냥 이거 솔직히 박상용 검사 대북 송금하고 옛날에 2019년에 울산의 대변 사건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죠. 이제 탄핵을 하려고 검사 길들이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예. 그게 또 탄핵 사유도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직무로 봐준 이게 좀 부당하다. 예. 이렇게 되면 이게 그 국회의원들은 뭐 안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게 명예훼손 발언, 네. 오만 발언 다 해도 이게 다 면책돼 버리면 김의겸처럼 뭐 이건 남용하는 청담동, 거죠. 청담동 술집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어. 이거는 이게 그보다 더 하잖아요. 예. 뭐 대변을 발랐다고 하니 서울대 하버드 놓은 사람을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예. 그 더군다나 이게 그때 검찰은요 다 이게 그 방어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 수익 경비들이 많아요. 검찰청. 방어원이 하거든요. 그 검찰청에. 검찰청이 지키고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게 소문이 안 납니까 그때? 그때 또 더군다나 이게 검찰국장이 이성윤이잖아. 그러면 이게 그때 징계했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 몇 년 지나가 말도 안 되는 게 그 짓을 했는데 네. 둘이가 면책 특권 뒤에 숨은 거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국회의원의 특권은 좀 이게 개혁을 해야 돼요. 예. 그 국회의원 특권 좀 없애야 된다는 게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바꾸죠. 자기들하고 관련된 거니까 자기들에게 좋은 거니까. 판례로 이제 좀 좁혀야 돼. 판례로. 그렇죠. 직무 개념을. 그렇죠. 직무 개념을 확 좁혀놔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오늘 박상용 검사가 하도가 됐으니까 이제 오늘 그런 결론을 놓은 걸 말씀드린 거고 박상용을 징계하려는 것 이거하고 또 이제 빌드업 계속 이제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재명 공소 취소로 몰아가겠다는 것을 빌드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더기 고발이에요. 그 특위 서영교가 하는 그 특위에서 국정조사 소위 말하는 국정조사 조작 기소몰이 그 특위에서 이 31명을 고발을 했는데 그전에 고발 의결을 했다가 실제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어쨌든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정인선사 하지 않은 박상용은 물론이고 불리한 진술을 한 이 김성태, 방영철 다 집어넣고 그 강백신 뭐 다 집어넣고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준 남욱은 뺐습니다. 남욱은 뺐어요. 그리고 김만배는 이제 안 나왔다고 안 나온 거를 고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슬쩍 고발을 해놓고 남욱을 빼고 31명 무더기로 고발한 것도 결국은 그 이재명 공소취소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그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게 우리 학계에서는 집단 무고죄가 있거든요. 예. 집단 무고. 무고라는 게 있고 한 명만 허위로 고소해 무고가 아니고 예를 들어 특이라는 집단이 아무 증거도 없이 고소하면 그렇죠. 허위사실 고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찬성했던 특위위원들 다 무고죄로 처벌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게 집단 무고예요. 아니 우리가 이게 뻔히 거짓말이란 거 허위란 거 알면서
아무리 위원회든 TF든 예. 그렇게 무고를 하면 다 저는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국회가 고발권을 남발한다. 예.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저는 무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고로 걸려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거를 보면은 결국 그 처음부터 딱 그 일관됩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공소취소를 하려는 특검을 띄운다는 게 포기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을 이건 지방선거 전에 위험하니까는 살짝 밀어놓은 거지. 지방선거 이후에는 반드시 해치운다. 그것이 좌파 진영의 확고한 그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일단 그 TF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띄운다고 하니까는 이게 핵심 이슈로 계속 자리 잡으면 지방선거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자, 그래서 2부에서는 지방선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